시키면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사무국에 둔 거예요. 사무처 사무국에.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이런 서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이런 자체법규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 비용 추계 요청서 요것도 별도로 사무국에 요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뭐 광역시 사무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용 추계를 해다. 아까 조례를 냈을 때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거를 하면 의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직원 전문위원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산 소요 비용을 추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조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첨부 사유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확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이제 성안을 해서 이제 제출도 하시지만 또 조례를 심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데 그럼 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조례 유형의 심사사항인데요. 유형은 이제 지방의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행정, 재산 설치 운영 뭐 이런 뭐 지원, 진행, 육성, 보호, 유치 이런 어떤 유형이냐 조례가 이걸 보셔야 되고. 그럴 때는 그게 설치 근거, 목적, 정의, 단체의 책무, 뭐 주요사업, 민간위탁센터를 설치할 건지, 출자, 출연, 예산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례 형식의 심사인데 구성을 점검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변호나 뭐 제출을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조례 형식의 심사인데 발의원이나 대표 발의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 주요 내용 확인. 근데 요거는 이제 단체장들이 조례안을 냈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제안 이루어질 주요 내용, 참고사항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심사 이제 관계 보면 이제 예산 조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규제 심사의 문제라든지 뭐 영향평가의 문제 이런 것이 잘 돼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칙에 대한 경과 조치인데 요거는 이제 했을 때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아니면 전에 조례가 있으면 뭐 어떤 조례는 언제까지 뭐 폐기한다. 뭐 이런 부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심사를 보면 이제 예산 정책 사업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 이게 이 조례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의무적 제출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부류의 이익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실 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관련 조례 심사인데 근거 법령이 있는지 존속 기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주별을 이제 아마 9월 달에 아마 의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조례안 그때 처음 다 심사를 하시게 될 조례안이 무조건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 내용의 심사인데요. 이제 어떤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가 있어요. 어떤 기금. 그러면 그 기금에서 기금 설치 근거 법령이 있는지, 뭐 조성 규모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 구의 규모에 맞는 기금인지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성이 없는지.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기금으로 가면 기금을 심사해서 넘기면 의원 여러분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거는 못 건드려요. 이게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직 인력 신설 지원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 정원조를 통해서 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지 인원을 채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많이 하는데 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거사항이 잘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심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기초 단체에도 다 공단 같은 거, 다 공사 이런 거 만들죠.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출연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라든지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헬스들 재무감사 보고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우리가 이제 뭐 구나 광역이나 뭐 재산을 많이 취득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목적이라든지 운영주체, 운영비, 그리고 민간 위탁을 그러면 할 건지의 여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면 주로 이것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거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책 잡힐 거는 안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을 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쭉 보시면 이제 이거를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를 사례를 쭉 보시면 아, 내가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광역이지만 거의 다 기초하고 다 관계되는 거 다 관계됩니다. 광역에 있으면 기초로 만들고 어떤 구에는 있는데 어떤 구에는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조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 입법이라고 하는데 꼭 법률에 100% 위임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초기에 부천시에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위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느냐? 근데 부천시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강행을 하니까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했어요. 입법 보완. 그러니까 이걸 선도적 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만들어서 그걸 선도적으로 하면 국회에서 뒤따라와서 법을 고쳐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법제처에서 발행한 그 사례집을 쭉 보시면 됩니다. 사례집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저층 집수리 지원 이런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요 조례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다뤘는데 요거는 이제 조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게 되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 이 조례의 목적 왜 만드느냐? 주거 환경 개선, 그래서 집수리 활성화하고 집수리 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정의, 저층 주택이란 뭐냐? 저층 주거지는 뭐냐? 집수리 뭐냐? 집수리 업체는 뭐냐? 관리 주체는 뭐냐? 이 2조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조례는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조는 이제 책무. 그러면 뭐 구청장의 책무가 뭔지 시장의 책무가 뭔지를 딱 합니다. 그래서 뭐 쾌적한 정조환경의 행정적 지원을 뭐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무 등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집수리 지원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그래서 4조에는 쭉 그런 내용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대개 계획은 5년 단위로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5년대로 하는데 그래서 각 호에 쭉 이렇게 이제 지원 정책, 행정 체계, 분야 일정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실시하고 이걸 관리할 건지를 이렇게 조례 내용에 담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지원들을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럼 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해야 된다, 공사비를 지원해야 된다, 뭐 관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쭉 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정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한다, 공사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관리 이력제 아까 그 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하는 거예요. 업체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재원은 그럼 또 어떻게 하는지.
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차입금 보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칙은 이제 이거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니면은 전부 개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한시적인 조항이 있어요. 특례 조례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칙에 구조례에 따른 것은 뭐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유예를 준다든지 이런 부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의 내용들을 쭉 소개할 건데요.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조례인데 여기 딱 보시면 주요 성과 기대 효과 해당 없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원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집행부는 실제 이 조례에 따른 집행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실제 조례가 만들어서도 집행부가 해태하려면 엄청 해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법적 이상 아니고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대개 왜 그러냐? 할 수 있다. 항상 아까 제가 임의적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강제적 조항이 아니에요. 되게 강제적 조항은 법률에 유임이 분명히 있는 것만 강제적 조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구가 지금 어쩌거나 특정 정당으로만 주로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에는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대구광역시는 공공갈등관리조례인데 이 조례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노동인권 뭐 이런 거,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업, 이건 굉장히 그 특색 있죠. 생존수용. 근데 이게 급격히 퍼졌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있습니다. 조례가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구에 없으면 이런 거 만드셔도 됩니다. 뭐 이게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인데 여기서 주로 광역 조례가 나온다 해서 기초원인데 좀 광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는 광역이 만들었으면 기초는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뭐 또 이제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같은 경우, 뭐 제주도는 이 조례는 사무처 추천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못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사실 이게 조금 만들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구청장이나 시장이 제의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개정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국의 지방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은 사무처장한테 해주고 그래야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늘공이라고 그래요. 늘공. 아시죠? 늘공무원. 저는 어공입니다. 저는 어쩌다 공무원인데 지금은 어늘공입니다. 어쩌다 늘공무원입니다. 제가 기초회 의원을 제가 4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6년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어갔으니까 저는 어늘공입니다. 근데 제가 각 의회에 다 있었지만 뭐 기초회의 때는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 안 봤죠. 그렇지만 국회에 있을 때도 사무처 중앙정부 눈치 안 보죠. 보좌관 할 때도. 또 지금 사무처도 제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 눈치 안 봐요. 부시장 눈치도 안 봅니다. 저는 오로지 서울시 의원님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부겸 장관이 여기 수성구 출신이죠?
그 김부겸 장관님하고도 우리가 면담을 한번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근데 일단 장관님께서는 자치조직권 문제는 조금 풀어주겠다 하는데 의회 조직권을 풀어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청이나 부청이나 이 광역시청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 때 국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행자부에 다 승인을 맡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김부겸 장관이 대구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치분권보다 균형 발전을 꼭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이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데 하여튼 김부겸도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정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전 같은 거 노컬푸드 육성 이런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는 뭐 생활문화, 인천은 인체조직 장기기증. 이 조례도 아마 대구에도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모든 조례를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없다면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외래 생물 관리 조례 이런 건 조금 사실 많지는 않은데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재발관 조례 이거 다 의원님들이 만든 겁니다. 그 단체장이 제출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뭐 5개 행사 안전관리하는 조례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시고 만들 수 있는 요거는 이제 그 교육청 요거는 광역 기초원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기초원님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거는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구청의 문제로 바꾸면 돼요. 구청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의원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자체를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조례도 또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 대구에도 다문화 가정이 꽤 많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 가정 이거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다른 분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관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뭐 교복 구매. 성남시 여러분 성남시 아시죠? 이재명 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교복 문제 갖고 엄청 싸웠어요. 사실 그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을 못 주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까지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못 주겠는데 결국은 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추려서 하시면 대구를 바꿀 수 있어요. 대구를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재선 삼선하고 여러분들이 단체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정책 실명 이건 이제 광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뭐 이제 자기가 무슨 이거 기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슨 할 때 꼭 정책 실명제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기초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통일교육 요즘은 뭐 평화의 시대지 않습니까? 뭐 민주에서 평화로 뭐 이런 표도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굉장히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환경생태 교육 이런 거 할 수 있고 요것들 자 그러면 요거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습하실 거예요. 복습인데 이 복습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참고해야 될 그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법제처 사이트를 가시면 모든 법령 그리고 뭐 제도 개선 문제, 조례 개정의 문제, 유권 해석의 문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가시면 지방의 운영 가이드 그리고 또 자치법규 해석, 의회 운영 해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역시는 지방의 운영과 절차라는 책자를 아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 다 나눠줄 건데 기초에도 그런 걸 혹시 없으면 그걸 사무국에다가 그런 책자를 만들어 나왔어요. 그걸 만들어라 해서 전체적 유권 해석이라든지 지방의 운영, 법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이렇게 보도록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이트 이런 데 가면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보시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은 아마 외롭게 혼자나 한 분이나 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은 계실 거 아닙니까? 각 구에도. 여러분 팀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 만들 때뿐이 아니라 특히 행정감사할 때, 예산 심사할 때 팀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두세 명이 관심 있는, 아니면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하고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는, 그리고 훌륭한 의원, 우수한 의원이 되는 거예요. 팀플레이. 나 혼자만 잘 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대구 같은데, 제가 특정 평다는 건 아닙니다. 손드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팀플레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계는. 그래야 이게 의정활동하기도 편하고 집행부도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딱 군기를 잡지 않으면 집행부가 쉽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초기에 팀플레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만들 때 질의할 때도 단어를 잘 공부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일제 잔재적인 행정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국어라는 단어 아세요? 국어? 국어. 네. 네. 사라진 하천이나 네. 이런 거 지적부상에 표시하겠구나. 예, 근데 이게 꼭 사라진 하천은 아니고요. 조그만 하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골짜기에 있는 이런 걸 국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조례나 이런 어떤 이 행정감사나 보면 국어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초기에 군기가 잡혀요. 그리고 이 가로수에 보면 대구는 제가 가로수가 어떤 걸 많이 줬는데 옛날에는 회화나무 아시죠? 회화나무. 궁궐이나 오래된 건물터에 가면 이 대구 뭐 가명 이런 데에 가면 회화나무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 회화나무는 사실은 이 조선시대는 왕실이나 귀족 집안에 꼭 심는 나무예요. 굉장히 부귀를 상징하는 나무. 근데 이게 가로수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물이 많이 떨어져요. 진물이 많이 떨어져갖고 이게 차에 얼룩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저 나무를 막 교체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딱 가서 이제 탁 이제 질의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회화나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 나무가. 아니 말이야 그 아카시 나무를 왜 가로수에서 진물이 떨어지고 그걸 교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담당 관장이 딱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아카시가 아니고 회화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쭉 설명을 해요. 이 의원이 얼굴이 빨개졌고 멘붕이 들어서 질의를 못해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착안을 하셔야 이 의정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기지. 그런 데서 한번 약점 잡히면 그 과장만 오면 질의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치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게 체크를 쭉 하는 건데 이건 복습입니다.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 상위법령에서 유임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없다, 불필요하다,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근데 입법의 필요성이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있다,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위법령, 정책 관련된 자치법규에 이입이 있냐? 없다. 그럼 자치법,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검토를 하는 거예요. 또 있어도 요거를 개정을 할 건지, 응? 전부 일부를 개정할 건지, 전부를 개정할 건지. 전부 개정이라는 것은 그 조례의 4분의 3, 3분의 2 이상을 개정해야 전부 개정 조례라고 해요. 일부, 그러니까 몇 자만 고쳐도 일부 개정 조례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대신 또 이게 이제 있어도 이것을 조례안으로 굳이 개정할 건지 규칙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될 자치법규 관련된 사무는 뭐냐? 국가 사무냐? 기관 유임 사무냐? 뭐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의 권한에 따른 거냐? 단체장의 사무냐? 그래도 뭐 전국적인 뭐 경비 부담 이런 것을 그래서 국가 사무냐, 기관 유임 사무냐, 단체 유임 사무냐, 자치 사무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 그래야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이랬죠. 기관
사무는 조례를 원칙적으로 못 만든다. 규칙만 가능하다. 그 대신 개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단체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는 조례 규칙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만듭니다. 앞에서 그래서 규칙을 제대로 검토하고요. 사무인 경우 만들고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는 금방 얘기했죠. 제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조례를 제대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정을 하는 자치법규가 조례가 상위 법령에 있는지 관계된 있다 없다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있으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령에 위임된 한도 내에서 자치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꾸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습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개정하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냐, 없다, 있다. 보시고, 그러면 있으면 법령 위임 여부, 그리고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요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례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어떤 이 조례에서. 근데 벌칙 조항은 법률에 꼭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행기관 권한 행사 의회 관련해서 제약하는지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전속적인 권한 문제예요. 전속적인 권한 문제. 그래서 법령에 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시설이 불가하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저희는 기관 대리평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를 서로 분리해서 기관 대리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거죠. 강단체장 약의회. 그건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죠. 법률에. 그리고 자치단체의 대표 통솔권은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약해요. 국회는 입법부, 행정부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리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근데 지방의회는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기관 대리평이지만 사실은 단체장 우위 의회 하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해외 연수 가시면 보시면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가면 기관 통합평을 채택하고 있어요. 의회가 의원이 국장도 하고 시장도 합니다. 부시장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기관 통합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회가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 의석 의회가 강합니다. 미국도 의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이 예산 제출하고 그러지만 미국은 예산을 의회에서 다 합니다. 의회에서 다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연수 가실 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현행 법령에 의해서 의회가 좀 약하다. 그래서 전속적인 권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구 문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문제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개입. 근데 여기 보면 소극적 개입은 가능해요. 소극적, 사무적, 소극적.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개정을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이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이제 추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별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위원회에 뭐 보통 4-5개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위원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다 사전에 거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형식적인으로 많이 거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사전에 거기서 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조례 심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제약하는 게 있냐 없냐, 여기 있다 없다. 그러면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냐? 뭐 없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있으면 경과 조치, 아까 부칙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검토를 쭉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데